서경별곡을 시작하겠습니다. EBS 수능 특강 2강. 네, 다시 한번 좀 준비하고요. 시작해 볼까요? 자, 일단 블록 A로 된, 46쪽의 블록 A는 1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블록 B로 된 건 2년. 그 다음에 마지막 대동강이 3년입니다. 서경별곡. 46쪽인데 1년부터 바로 들이댈게요. 자, 1년부터 시작합시다. 일단 서경 아질가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하는 부분에서 서경 일단 밑줄 칩시다. 서쪽에 서울, 서쪽의 수도라는 얘기죠. 서쪽의 수도, 서쪽의 서울이라는 얘기인데, 우리 그 한반도에서 보면은 한양을 기준으로 해서 북서쪽으로 있는 것이 평양이에요. 그래서 수도, 1번 썼죠. 서쪽에 있는 수도라는 뜻인데 한자 자체는 여기에서는 평양을 가리킵니다. 평양성을 가리켜요. 그런데 여기가 서울이지만은 하는 부분은 고려시대 때부터 고려시대 때부터 북벌 정책으로 인해서 서경이 중요한 군사적인 행정 수도였어요. 그런 공간이었는데 아질가 그냥 감탄사에 아무 뜻 없어요.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해서 서쪽에 서울이지만은 다음에 닦은 곳이라고 하나요? 닦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잘 정비된 도시라는 뜻입니다. 잘 정비된 도시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됩니다. 중수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잘 닦은 닦은 곳 쇼성경 교회 말은에서 교회 말은은 사랑하지만은 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교회 글자가 좀 어렵네요. 교회 말은 요것도 밑줄 쳐둡시다. 교회 말은 이것은 무슨 뜻이냐? 교회 말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단어 뜻에 사랑하지만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대로 사랑하지만은인데 왜 사랑을 할까?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랑하는 이유 교회 말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평양성이 평양성에서 자신이 태어난 곳 화자라고 해야 되죠. 화자의 고향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서 3번이 들어가죠. 님과 만나서 사랑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님과 만났어요. 그 다음에 인연을 맺은 거죠. 인연을 맺게 된 것 때문에 평양성을 사랑하는 겁니다. 위 두어렁시형 다링대리는 후렴구라고 하는데 후렴구는 나중에 몰아서 정리할게요. 자, 이별할 바엔 아질까 이별할 바엔 길쌈배 버리고 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이별할 바엔이라고 하는 거네요. 자, 이별 세모 칩시다. 자, 요거는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시적 상황을 직접 제시하고 있는 표현이네요. 이별할 바에는 이별하기보다는 그 정도의 의미죠. 그 다음에 이별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쌈배라고 하는데, 길쌈배. 요거는 네모칸 별표 칩시다. 요거 길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뜻은, 길쌈 하던 배. 쌈은 싸움이에요. 싸움을 좀 줄여서 길쌈이라고 하는데, 길쌈 하던 배라고 하는 건데, 옛날에 이제 신라 시대 때는 우리 여성들이 이제 집에서 일을 하면서 옷감을 짜잖아. 옷감을 누가 더 길게 짜는가. 그걸 마을 단위로, 촌락 단위로 그거를 게임을 합니다. 경쟁을 해요. 그래서 길게 짠 사람이 상대편 옷감을 가져가요. 그래서 그걸 길쌈이라고 해요. 길쌈하던 배인데, 이 길쌈하던 배는 여성적 화자에게 있어서 여성적 화자에게 있어서는 뭐가 됩니까? 어떤 생계수단이 되겠죠. 생계수단, 먹고 사는 수단 또는 재산이라는 뜻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이거는 시적 화자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가장 소중한 것. 한번 생각해보자. 돈 중요해, 안 중요해? 소중하지. 그렇죠. 그래서 가장 소중한, 여성에 있어서의 소중한 것을 얘기하는데, 한 번 더 치고 가면, 이 소중한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이별을 거부하는 사랑의
중요성, 시적 화자에서는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되고, 이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강한 이별의 거부의식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에 서경별곡의 시적 화자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당돌한 여성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비싼 배를 버리고, 이거 버리고, 어우. 자, 괴실한 데가 있어요. 네, 사랑해 주신다면 해서 괴실한 데는 동그라미. 자, 괴실한 데, 아질과 괴실한 데라고 하는 거는 사랑해 주신다면, 사랑해 주신다면, 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사랑하신다면, 또는 네,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면, 네, 그런 정도의 의미겠죠. 예, 울면서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하신다면이라고 하는 것은 네, 화자의 어떤 뭡니까? 네, 강렬한 소망일까요? 네, 화자의 어떤 소망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런데 울면서 네, 쫓겠나이다. 울면서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울면서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미리 얘기했죠. 강한 이별의 거부. 울면서 쫓아가겠습니다. 쭉 밑줄 치고 강한 이별의 거부가 나타나는 거죠. 강한 이별의 거부는요, 결국 네, 적극적인 여성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적극적, 애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여성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다. 아이고, 여성상이죠. 자, 1년 마무리. 근데 평양서에서 님과 만나고 자기가 태어난 곳이에요. 거기서 님과 만났는데 님이 떠나려고 그래. 나 모든 거 돈도 싫어요. 쫓아갈 거예요. 그겁니다. 끝. 다음 2연. 2연 들어갑시다. 자, 2연은요, 네, 블록 B로 되어 있는데, 구슬이 아질과 구슬끈, 천년, 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연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어조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조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지문 들어가기 전에 요것 좀 하는 거예요. 어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앞에는 여성적이었는데, 여기는, 예, 남성적 화자의 말투가 나타납니다. 이걸로 보니까, 이 부분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네, 후대에 첨가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드는 거죠. 그래서 후대에 첨가가 됐다면, 이거는 여러 계층이 이 노래를 부르고 즐기고 감상을 했었던, 네, 적층문학적 성격이 있는 거고요. 적층문학적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층문학적 성격. 또는 네, 적층문학이라고도 하고, 이게 글자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구비문학의 성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구비문학의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구비문학은 그냥 글자로 적어지지 않고 노래로만 불린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네, 적층문학적 성격, 구비문학적 성격이 있는 걸로 네,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쓰인 것이 뭡니까? 구슬과 끈과 신이라고 해서 굉장히 교훈적인, 유교적인, 관념적인 단어를 좀 쓰고 있기는 해요. 그래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구슬이 아질과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해서, 네, 구슬 동그라미, 구슬 동글동글 좋고 소중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요거는, 네,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나타내는 거죠. 님에 대한, 네, 사랑과 정성을 그대에게. 이거, 찍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네, 사랑과 정성의 상징물로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랑과 정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인데, 요거 1번을 잡은 건 2번에서 CF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컨퍼런스죠. 자,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은 또 다른 고려가인 동동에서 네, 5월령이죠. 5월령은 연수로 보면 6년이에요. 네, 6년 파트에 보면 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벤날 네, 아침약을 님에게 바치거든요. 아침에 약을 드려요. 왜? 주문을 장전하실 약이라 바쳤노이다. 1000년 동안 사시라고, 오랫동안 사시라고 약이라고 바칩니다. 보약을 주는 거예요. 힘나는 거죠. 우와, 대박. 자, 그래서 구슬이고요. 다음에 네, 구슬이 아즈가 바위에
떨어진들이에요. 그래서 바위, 오케이, 세모 때립시다. 여기서 좀 안 좋은 단어예요. 자, 바위는 네, 사랑의 시련과 고난이죠. 네, 사랑의 네, 시련과 고난인데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요거는 이별의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별의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별의 상황이라고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이별의 상황을 네, 상징하는 네, 단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아질가 끈이야 끊어지리까 나난해서 네, 끈도 동그라미 끈, 청실, 홍실, 옛날 청실, 홍실, 결혼식 할 때, 전통적인 결혼식에서 청실과 홍실, 그런 걸 놨어요. 100년 동안, 오랫동안 연결돼서 잘 살라고. 그래서 여기서 끈이라고 하는 것도, 님과의 인연이겠죠. 그래서 끈은 님과의 인연이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앞에 있는 거, 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님에 대한 사랑이고요. 시적 화자가 갖고 있는 님에 대한 그 사랑인데 요 1번, 2번을 다 같이 묶어서 이것이 어떻게 되자고 네, 영속성, 영원성이죠. 영원성, 영속성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영속성의 네, 소망이 담겨 있다.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걸로 체크하는 거예요. 끈이야 끊어지리까 나는 끊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끊어지리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천년을 아질가로 넘어갈게요. 네, 천년을 아질가에서 천년 네모칸. 천년은 네, 정서적 시간을 나타냅니다. 정서적 시간인데 그럼 정서적 시간이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 네, 오랫동안 또는 영원이라고 해석해 주면 돼요. 오랫동안 영원히 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영원히 홀로 살아간다고 한들 혼자 살아가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 좋나요? 아유, 외롭죠. 오랫동안 영원히 혼자 살아간다고 한들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네, 여기에서 오랫동안 영원인데 뭐뭐 살아간들 하는 부분이네요. 여기서 추가되는 것 네, 3번으로 할까요? 뭐뭐 한들 하는 부분에서는 요거는 가정적인 표현입니다. 이별의 상황을 네, 가정적인 표현법이다. 가정법이에요. 실제 이별을 한 것이 아니라 가정적인 상황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자, 천년을 홀로 살아간들 신이야 아질가. 네, 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건 믿을 신, 믿음이에요. 믿음이야 신이야 믿음이야 끊어지리까 나난 끊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님에 대한 네, 사랑이라고 네, 해석을 해줘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체적으로 나타난 네, 그칠이 뭡니까? 네, 뭐 끊어지리까에서 네, 끊어지리까를 네, 전체 네모칸 쳐봅시다. 서리법이죠. 자, 서리법을 통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네, 변함없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뿅. 끝. 자, 3년 넘어갑시다. 자, 3년은 대동강 아질가 대동강 넓은 줄 몰라셔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드디어 님이 대동강을 넘어갑니다. 네, 대동강을 넘어서 이제 이별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해서 3년 표현을 해봅시다. 첫 번째, 네, 대동강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대동강 세모 칩시다. 일단 여기서, 네, 님과 이별하는 공간이죠. 님과, 네, 이별하는 공간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네요. 님이 떠나가는 장소예요. 네, 이별의 공간이죠. 그래서 요거 2번도 역시 컨퍼런스가 들어가는데 이별의 공간이 대동강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거 고려 한시 중에서 네, 송인이라고 하는
한시가 있습니다. 네, 정지상의 시조인데 요거 수능에 출제됐던 작품이에요. 90년대 출제가 됐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네, 같은 거죠. 네, 동일함이라고 쓸게요. 거기에서도 대동강이 나와요. 님이 떠나가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강, 아질과 대동강 넓은 줄 몰라셔. 에서 넓은 줄 하는 부분인가요? 자, 넓은 줄 밑줄 치고 이거는 공간적 거리감일 수도 있는데, 네, 공간적인 거리감이 있는데, 이 공간적 거리감을 그대로 쓴 것이 아니고, 이 공간적 거리감을 통해서 님과의 이별이죠. 그래서 이 공간적 거리감을 통해서 님과의 어떤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다. 님이 이제 떠나가는 거니까, 넓은 줄 몰라셔. 배 내어 아질가, 배 내어 놓았느냐? 샤공아에서 배 먼저 네모칸 칩시다. 자, 이 배는 님을 지금 싣고서 어디론가 떠나가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네, 이별의 수단이 되는 거죠. 이별의 수단이 되는데 또 다른 말로 보면 네, 사랑에 있어서 네, 사랑의 네, 방해물의 역할을 합니다. 방해물 또는 싣고 가니까 장애물의 기능도 한다라는 걸로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공이 있습니다. 네, 사공으로 했니? 사공으로 했니? 사공으로 표현했네요. 원문은 사공으로 되어 있는데 사공아에서 사공도 동그라미. 자, 이 사공은 시적 화자에게 있어서 원망의 대상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네. 표면적으로 원망을 하게 되는 표면적 원망의 대상인데, 표면적 원망의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시적화자는 님을 원망하고 있죠. 그래서, 네. 님을 대신해서, 네. 원망하는 대상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어떤 님의 대리인이죠. 님의 대리인의 성격이 있어요.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소설이 하나 있죠. 여기에서 컨퍼런스 박시전에 보면 박씨 부인이 원래 주인공인데 박시전에서 개화라고 하는 몸종이 나옵니다. 그 개화라는 몸종과 유사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춘향전에 보면 춘향이하고 이몽룡이 만날 때, 또 이야기를 전할 때, 그럴 때, 네, 향단이가 있죠. 네, 향단이하고, 네, 방자가 있습니다. 향단이하고, 네, 방자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방자형 인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 유형의 인물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향단이형 인물 또는 방자형 인물, 이렇게 좀 명칭을 갖다 붙일 수가 있는데, 대신해서 이야기 전해주고 대신해서 욕먹는 존재.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사공아 내 각시 아질과 내 각시 음란한 줄 몰라서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 내 각시 음란한 줄 몰라서 쭉 하는 부분인가요? 여기 쭉 밑줄 치고 이것은 모함하는 말입니다. 모함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네요. 와, 여기에 이 여성적 화자 되게 당돌합니다. 아니, 뱃사공이 뭐 어떡하겠어. 님이 떠나가겠다고. 예, 아마 귀족일 것 같은데. 그 배 좀 타고 건너갑시다. 라고 하니까 예 해서 떠나려고 했더니 이 여성적 화자가 야, 네 마누라 바람 났어. 음란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님을 욕하지 않고. 그죠? 떠나가는 님을 원망해야 되죠. 음란한 줄 몰라서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함하는 말하기를 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별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공을 원망하는 것부터 사실은 여기서 내 화자의 의도는 이별을 하고 싶지 않은 거, 이별에 대해서 네, 강한 거부를 하겠다라는 뜻이 담긴 거죠. 이별하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가는 배, 아질과 가는 배 얹었느냐 라고 해서 가는 배, 떠나가는 배, 내 님을 태우고 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목적어가 생략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가는 배에 아들과 가는 배에 님을 실었느냐 해서 그 부분은 네, 배를 타고 님이
예,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는 건데, 만약에 이걸 문법적으로 본다면, 문법적인가? 네, 사공이 태운 것이 아니라, 님이 탄 거죠. 사공이, 어서 옵쇼, 태운 것이 아니라, 님이 탄 거예요. 님이 떠나간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님이 떠나가는 걸로 해석해줘야 되거든요. 네, 사공이, 호객행위에 의해서 삐끼처럼 막 호객행위 해가지고 태운 게 아니라, 건너가세. 다시는 안 올 거야. 하면서 이렇게 간 거라고 봐야 돼요. 이 자식이 너무 당돌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위 두어록 됐고요. 대동강 아질과 대동강 건너편 꽃 해서 대동강 했고, 건너편 꽃부터 시작해 봅시다. 건너편 꽃. 꽃인데, 꽃만 해도 되고요. 건너편이라는 공간도 한번 좀 체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네,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네, 사랑의 단절 공간이죠. 네, 단절 공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적 화자에게서는 절망감의 공간이겠죠. 그래서 이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네, 시적 화자에게서는, 네, 절망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절망의 네, 공간, 사랑의 상실의 공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꽃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인을 의미하는 거겠죠. 뭐 기생일 수도 있고, 네, 첩일 수도 있는데, 이 다른 여인은 시적 화자에게 있어서 뭐가 되느냐? 화자의 입장에서 보면 애정의 경쟁자, 네, 사랑의 경쟁자, 질투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경쟁자이자 질투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또 이 여인에게는 직접 얘기 못하고 님이 그 꽃을 꺾으실 거예요. 꽃 꺾는 게 뭐가 어때서?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자연보호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과 그냥 좀 어우러진다. 예, 같은 이불에서 좀 자고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이 시적 화자를 떠나간다는 뜻이 됩니다. 네, 베타되면 아질까? 꺾으리다. 네, 꽃을 꺾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꽃을, 네, 꺾으리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네, 꺾으리다. 세모 치시죠? 네, 다른 여인과, 네, 다른 여인을, 네,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겠죠. 자, 다른 여인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건 확신이 아니라 요거는 네, 시적 화자의 추측입니다. 네, 화자의 어떤 네, 추측 표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추측 표현이라서 네, 가정법이 여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작품의 또 독특한 특징이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화자는 굉장히 적극적 여성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리를 하자면 여기에서의 화자는 네, 첫 번째 여성이긴 하지만 굉장히 네, 적극적이고요. 네, 주체적인 애정관을 지니고 있어요. 네, 주체적 또는 평등적 애정관을 지니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질투를 하게 되는 네, 감정의 어떤 직설적인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서의 어떤 직설적인 네, 표현이 나타나는 그러한 네, 시적 화자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끝. 후렴구. 일단 예, 여기에서 네, 고려가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고려가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삼음보, 그 다음에 마디마디가 나뉘어요. 네, 분절체, 네, 분절체, 그 다음에 네, 후렴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가요의 대표적인 특징을 배울 때 3분 후, 컵라면이 있죠? 3분 정도면. 컵라면의 법칙이 딱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고려가의 특징 중에서도 오늘은 요 후렴구 부분에서 네, 좀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작품에서 보면, 네, 후렴구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예, 어떤 일정한 어구죠? 네, 일정한, 번호 들어갑시다. 일정한 어구가, 네, 반복적으로, 네, 표현이 되고 있어서,
네, 요거 규칙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규칙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네, 운율감이, 예, 일단 느껴집니다. 운율감이 느껴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또 규칙적으로, 예,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네, 형태적인 안정감을 주면서, 네, 형태적인 안정감과 함께, 네, 플러스 연 구분의 기능도 당연히 하게 됩니다. 연 구분의 기능도, 네, 할 수가 있는데, 내용을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 구분 기능 또는 마디 구분의 기능이라고 해서 구분 기능도, 네, 있을 수 있어요.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주제의식이죠. 네, 주제의식에 관련돼서는, 네, 주제의식을, 네, 간접적으로 강조할 수도 있지만, 강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는데, 고려가요에서는 이 아닌 경우, 바로 이 작품은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네 번째로 쓰면 이 작품은 네, 의미 없는, 네, 의성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의성어를 사용했다면, 네, 이때는 특별한 의미가 없죠. 네,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끝.